네, 여러분 많이 오셨으니까 바로 이슈 문제 있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랐는데 제목을 종류별로 제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당연히 예산안 설명이니까 경제, 주택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경향, 경제 활력 조치 본격화, 성장 궤도 안착시킬 것. 문 대통령 시정연설. 조선, 경제 43번 외친 문, 전세 해법 없었다. 한국, 전세 기필코 안정시킨다는 문, 임대차 3법 정면 돌파 선언. 서울, 중형 임대권의 문,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 국민, 문, 질 좋은 공공임대 처방전, 현장선 역부족. 네, 이 제목만 보면 조선일보는 해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는 현장선은 역부족이라는 어느 현장? 네. 어디 현장 가봤니? 국민일보야. 이 위인전 잘 쓰시는 분들은 어딜 다니셨을까요? 부동산 업계겠죠 아마. 아, 그 업계? 네, 현장 그 떴다봐? 현장. 분양 사무실 앞에 떴다봐? 그런 현장. 근데 그런 부정적 평가를 했는데 대신에 경향, 한국, 서울 이렇게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제목을 썼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날 시정연설 자체가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해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일단 다른 언론사 제목으로만 봐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정부는 이거 해법을 공공임대로 하겠다는 건데 제목만 봐도 그냥. 근데 물론 여기서 언론사 나름의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제목 자체에 아예 해법이 없었다까지 가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누구 마음대로 해법이 없대.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임대주택을 늘리고 뭐 1가구, 2가구도 많지만 중형 임대를 또 늘려가지고 임대주택을 통한 전세난 해소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전세난 해소를 통한 그 중형 임대 주택의 공급선을 2022년으로 잡았으면 당장 내년에는 어렵겠죠. 지금 투입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지어질 수 있는 임대 주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 단계에서부터 주주 형식으로 구매자가 먼저 이제 선납을 해갖고 자기 구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초기 작은 투자비를 들이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내가 돈을 구하고 벌어가지고 나중에 입주되는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의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셋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건물주나 주택주에 대한 일종의 세금 압박이라든지 인하 압박이 있지 않을 건가. 그렇죠. 이런 류의 이제 꼬투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만 꼬투리. 네. 꼬투리. 꼬투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시중 공급되는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파트 한 채가 보통 요즘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건축비는요.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평당. 아파트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는요. 300에서 500을 넘지 않는데 아무리 고급 아파트도. 아니 근데 사실 지금 고급 아파트도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아파트 새로 입주해 보신 분들은 분통 터트리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마감 제대로 안 됐고 이게 이렇게 한 평당 비쌀 일인가. 그렇죠.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 차익이 뭐에서 생기냐면 땅값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평 아파트도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그 서너 평의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 건축비의 수백 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가 안정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공공으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 실용화된 말하자면 정가의 건설 자금이 투척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요. 분양가는 1,000만 원대 이상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 지역이나 님이 2천에서 3천이면 좋겠다고. 그러게 아파트 한 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매 가격으로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임대로 간다고 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임대를 진행을 하고 임대료가 계속 거침에 따라서 20년 거치 후에는 자기가 낸 임대료만큼을 까고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도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1,100만 가구, 뭐 1,400만 가구 얘기합니다만 이미 공급돼 있는 주택이 그 수량을 넘고 있어요. 넘어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독점을 있다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죠. 소수가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해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해갖고 다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떴다방 시세 차익을 노리는 떴다방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 갭 투자. 그래갖고 예, 갭 그냥 투자. 소규모 자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을 조직적으로 사들여갖고 A 아파트, B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와중에 그 비중을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한테 가중하는 방식이 지금도 계속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기 위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국민의 피해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야당이 하여튼 악착 같은 그 어떤 그 물고 늘어짐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의 뭐 언론 여러 가지 조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또 기사들을 보면 뭐 자세한 내용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서 그렇죠. 실무자들이 할 어떻게- 얘기를 다 그렇죠. 할 거야?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으면 이 끝까지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말하면 니들이 알아들어? 니들은 맨날 투자 투기 이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고급스러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 전문적인 이해를 얘기- 못 하잖아 니들은. 공부 안 하잖아. 전문적인 내용 모르잖아. 오죽하면 감염병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니들한테 한마디 하더라. 백신 공부 좀 하고 기사 썼으면 좋겠다고. 네. 예. 어쨌든 그런 와중에 또 얼마나 무례한 짓거리를 했습니까? 물론 주호영이가 주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내용의 본질이 사실 이게 좀 보도가 됐으면 하는데 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호영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별도 원내 대표들하고 얘기를 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호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따로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경호실에서 몸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몸수색 당할 군번이야? 막 이러면서 승질을 막 냈다는 건데. 가버렸다고. 네. 근데 너는 일단 몸수색 당할 군번이야. 너는 일단 당대표가 아니야. 그리고 너 거기에 만나러 가면서 국회의원 배지도 안 찾더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호원이 네가 누군 줄 알고 들여보내니? 그리고 또 늦게 왔다고 그래요. 아니 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사실 되지. 문 대통령한테 제일 위험한 놈들이 니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아, 신분 확인도 안 해. 마스크는 썼어. 마스크는 뒤늦게 와. 그렇지. 어떡해. 아니 이거 뭐지? 내가 봐도 넌 테러범이야. 그러니까 몸수색 하자고 한 게 그렇게 나빠? 네. 나중에 경호처장이가 사과까지 했다. 나는 당연한 업무를 했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몸수색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대표 뭐 이 정도까지인데 그렇지. 원내대표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닌데 이때까지는 뭐 그냥 관례적으로 대표하고 원내대표 같이 오면 대표가 그 수색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같이 그냥 보내줬던 거예요. 대표 믿고. 그럼 맞박에다가 원내대표 주호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하든가 왜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고 갔어 그러면. 아유, 이해해 주세요. 본인의 인지도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를 다 알아볼 알아볼 것이다. 거다. 근데 네 눈만 봐도 알아? 근데 다 가렸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예, 네 지지자들도 니를 다 알아볼지는 의문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김정성님께서 11만 9천 원을 보내주시면서 깜놀이야. 네. 송 작가님 방송국 매입자금 보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받으셨는데 할 일이 점점 많아지네. 방송국 매입 안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이 되는 겁니까? 뱀이 되는 겁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네. YTN이 팔리더라도 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라도 제가 반드시 사서 네. 참 아깝네요. NBA는 지금 간당간당한데. NBN으로 바꿀까?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야 금방 벌어. 중국에서 배만 들어오면 바로 끝나. 저기요, 이 PD님 진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부축이십니까? 아니 근데 네. 나 YTN이 좋아. YTN이 좋아요? 일단 땅이 넓더라고. 알겠습니다. 건물은 땅이지. 네. 언론사들이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제가 기억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 추억의 기사를 갖고 왔어? 박수를 얼마나 쳤다. 박수 횟수밖에 기억이 안 남.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단어를 뭐 몇 번 썼다 이런 거. 그런데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뭐 예전엔 이런 거를 기사로 내서 조선일보 한번 기사를 찾아와 봤습니다. 2016년 10월 25일자 조선일보 그네 때 기사입니다. 기사입니다. 예, 그네 때. 2016년. 예. 38분 연설 25번 박수받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 검정바지 정장에 은빛이 도는 셔츠를 입은 박 대통령은 오전 9시 38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옷까지. 옷을 왜? 위인전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경건하셔야 돼요. 위인전입니다. 어. 대통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오늘 우리가 똑같이 까만 옷을 입었네요. 라고 말을 건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와. 아니 국회에 하얀 옷 입고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빨간 옷이나? 은빛이 도는 셔츠를 입은. 네. 하여튼 크림색 비단 브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야. 진짜 보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박근혜 옷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이 43번 나왔는데 그 뒤에 단어는 이해가 안 돼.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번역기 있어야 됐었죠. 번역기 있어야 됐었고 맞아. 뭔 얘기를 하는지를 받아 적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시정 연설이 이제 순실이 언니가 맞다. 전부 다 이거 다 체크해 갖고 보내준 거잖아. 태블릿으로 이제 또 체크하시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박수를 쳐야 되며 어느 부분에서 저기 뭐 환호성을 울려야 될지를 네, 이미 다 그 의원들이 알고 있었어. 맞아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니까. 짠 듯이 박수 쳤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박수 치라고 그 의원들한테 다 이게 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이거 무슨 연극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그게 또 얼마나 어색한지.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의 말도 쓰기가 그러네. 근데 그 언니가 얘기를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딱 치는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 이게 충성심이 너무 강한 거지. 자기가 먼저 쳤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 끝나기 전에 쳤다? 딱 째려보는데, 레이저 나옵니다. 바로 레이저 나오더라고, 그때도.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쳤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더 충격적인 기사가 있어가지고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요렇게 뽑으면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예요.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돼서. 바느질에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은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궜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놓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 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2014년 10월 29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두 번째 시정연설 박수 28차례 김경희, 김현정, 박경준, 류미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네 놈이나 썼는데 네. 네. 얘네들이 숫자 세로 갖고만 안 틀리려고. 네. 자,
위인전입니다, 여러분. 예, 경건하게 들으시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회색 바지 정장 차림에 크림색 비단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박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었다. 문하나 미소를 머금으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읽어주세요. 이게 되나? 자,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부각했고 반드시 지금 바로 적극 등 강조하는 부사를 입에 올릴 때마다 손동작이 따랐다. 규제 개혁 및 민생 관련 법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면서는 두 손을 모아 호소했고 예산안의 법정기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 톤이 단호했다. 야, 진짜. 박 대통령은 입퇴장을 포함해 이번 연설에서 모두 28차례 박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첫 시정연설 당시 35회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안타깝다. 박수는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새정치연합은 일절 동참하지 않았다. 아, 이게 연합뉴스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 기사가 이거 기자가 4명이나 들어갔거든요. 이런 기사를 무슨 시나리오 쓰듯이 어떻게 이렇게 썼죠? 네, 진짜 와, 근데 다시 보면서도 진짜 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아니 지금은 사실은 이런 수준의 언론은 없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뭐 어떤 색 옷을 입었고 뭐 단호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파란색 넥타이만 맨다고 뭐라 그런 놈들도 있어. 그러면 뭐 파란색 넥타이 매면 이거는 여당을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다. 뭐 이렇게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는 박근혜 씨를 이렇게 띄웠어요. 진짜 기사 보면 뜨악한데 뭐. 근데 중요한 건 기사 그러니까 시정 연설의 내용 있잖아. 네. 무슨 뭐 데이터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 그게 없어. 근데 다른 내용에는 있는데 이런 미사 요구들이 사실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걸 왜 해? 이걸 왜 해요, 도대체? 이게 기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유, 내가 진짜 돈 받고 행사 가서도 아무리 이걸 해야 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뭐 예.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논노네. 논노 아시죠, 여러분? 논노? 네. 옛날에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네. 네. 패션 전문지 뭐 이런 네, 거. 네. 논노. 아무튼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논노 진짜 너무 옛날인데? 연설부터 박수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는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박수를 몇 번 받던지 그게 왜 중요하고 이 받은 걸 세고 있는 기자들 생각하면 그걸 한 번, 두 번 이렇게 셌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박수를 몇 번 아니 받았다.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세면은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 야 너 세고 나 세고 나중에 우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예전에 박근혜 때는 전부 다 그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걸 다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박수 횟수가 다 틀려 또. 언론사들마다 세는 놈들마다 틀린 거야. 이거를 박수로 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이게 박수를 궁금하거나, 하다가 중간 잠깐 잦아들었다가 또 칠 어, 때 요거를 긴 박수 하나로 봐야 될지 짧은 박수 두 번으로 봐야 될지. 그때는 틀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기자들 서로 막 달라. 많이 힘들었네. 그래서 참 와 대박. 그걸 왜 세고 있나.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경제가 뭐 43번 나왔다 뭐 기사 세고 있잖아요. 이거 왜 세고 있나? 아니, 경제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를 얘기하지 경제만 나왔다. 이거는 박근혜 때나 얘네들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냥 그때 버릇을 못 버렸는데 박근혜 때는 찬양을 하고 옷까지 막 아니면 뭐 말투 단호한 말투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죠.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그거 아무튼, 관련해 다른 기사들도 좀 네. 있었겠죠? 네. 두 번째로 있었어야 되는데. 있는 거는 공수처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두 개 언론사가 실었습니다. 동아, 문, 공수처, 경제 3법, 진격 신호, 특검 도입 야 요구 사실상 일축. 세계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젠 끝내달라. 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동아일보가 좀 더 특검 도입의 야권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연설문 요약이었어요.
연사물 요약 기사였고 내용은 오히려 세계일보가 더 비판적으로 쓰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코멘트 따가지고 특검하지 않고 이제 공수처 얘기하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비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비판이라는 거는 논리와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는 걸 비판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아 그래 그쪽도 일리가 있어 이걸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저 문제 제기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야라는 느낌이 들 때 사실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계일보가 한 건 비판이 아니에요. 일방적 비난이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거기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네.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법적이나 국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이 없어. 그렇죠. 개치들도 일단 받아는 드리는 거야. 네. 이거 어차피 되겠구나. 이제는 못 막는구나. 그 다음 차선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조사 대상에서 어떻게든 빠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환해 먹을 때가 된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겨레 혼자 주목한 주제는 2050년 탄소 제로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2050년 탄소 제로 한국도 마침내 합류. 네. 이거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 이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이게 최초로 선언을 한 거고 날짜 그러니까 기간을 박아서 선언한 최초 선언이고 이제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제 제거량이 상쇄돼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0으로 뭐 도출될 수 있는 양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지금 이미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이게 굉장히 그럼요. 크게 바꿔야 되는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시베리아 동토층이 다 녹아가지고 동토층일 때 문제되지 않았던 게 문제시 되면서 온갖 오염 물질들이 지금 다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가스 이렇게 보관함 같은 것들이 동토층일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어놨는데 거기서 다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녹아버리면. 그러면서 지금 시베리아가 이번에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위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또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는 어차피 전 세계를 도는 거기 때문에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의 이웃 중에 하나 집을 깨끗이 쓰는 놈이 없어. 저 일본 놈들은 맨날 오줌 싸게 돼갖고 방류하겠다고 지랄이지. 중국 애들은 맨날 석탄 떼가지고 지금 연기 피우고 있지. 러시아 애들은 멀쩡한 땅 다 해집어갖고 거기서 막 무기 묻어놓고. 탄소가스 배출시키고 아니면 동토층 녹으면서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가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온난화의 주범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퍽퍽한 놈들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청정 지역을 지킨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우리부터라도 철저하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경제를 시작했는데요. 수소경제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인들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수소를 물에서 양산해내는 연료전지 같은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상 공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현재 상용화하고 있어요. SK와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이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건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얘기는 이제 오후에 재미수다에서 해드릴 얘기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의 깜짝 놀랄 신기술들. 자, 이러한 준비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용 필터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상공 안에서 어느 정도의 대기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대한민국 과학자들 안에서 나온다고 나는 생각해.
그것만 쫙 뿌려버리면 살포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쫙 가라앉아서 해소되거나 공중에서 분해돼 버리는 저는 이러한 기술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님께서 친환경 시스비누 쓰는 것부터 시작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걸 그러니까 만약에 샴푸와 바디 클렌저를 시스비누로 대용을 하시면 대체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물 오염에 여러분이 일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야, 예. 이러다 비누 천장 나가겠네. 네. 비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안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역시. 예. 다음은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 제목 한번 보시죠. 북한 총격은 언급 않고 평화 절실함 확인 계기. 예, 이 기사가 일면 제목으로 나오면 저는 진짜 이게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도 포기를 못한 거야? 근데 이게 조선일보는 일면에는 안 썼어요. 다른 면에 썼는데 저 뒤에 넘어갔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북한과 총격 이걸 언급 안 했다는 기사인데 근데 언제 문 대통령은 뭐 서해에서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사실을 밝히고 정부 책임을 다할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뭐냐면 북한 그다음에 총격 이거를 안 썼다고 지금 비판하는 기사예요. 근데 이게 내년 예산안은 설명하는데 그거를 요약한 기사가 제목이 북한 총격은 언급 않고 평화 절실한 확인 계기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엉뚱한 기사라고 저는 봐요. 네, 제목이. 저는 만일 박근혜 시대였으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 안에서 박근혜 네. 했으면 일단 어업 지도선에 구명정을 안 싣습니다. 탈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무원의 도박 금지를 위한 감시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광고 홍보를 엄청 때리겠죠. 그리고 네. 공무원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아니 전수조사 전수교사와 정신교육, 네. 재발 방지 교육 그렇죠.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해체 해체 맞아. 고심 끝에 해체. 어업 지도 관리사의 전격적인 해체 네. 그리고 민간 영역화 뭐 이런 걸 하겠지. 진풍 현무님께서 바다에 배를 못 띄우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것도 가능하겠네. 대박이다. 정말. 진짜. 아니면 서해 5도 안에다가 철조망을 치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래요. 뭐 이렇게 가족이 사실 그 비명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가족 입장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도껏 하시고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셔야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사람 좋아 보니까 우스워 보이는 건지 예. 적당히 하십시오. 정말로 국민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가족을 잃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내버려 두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해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제발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밀짚 모자에 선글라스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예. 네.